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밤거리. 달에는 우산을 들지 않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20대 후반의 그녀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매일 지하철을 타고 강남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오늘은 유독 피곤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그리고 집안의 압박감이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다. 그녀의 남동생, 민주는 올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이었다. 이성애자라고 믿었던 동생이, 아니, 그 생각은 아직 그녀의 머릿속에 스며들지 않았다. 갑자기 골목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빠, 조심해. 민준의 목소리였다. 달에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다. 호기심과 걱정이 뒤섞인 채 그녀는 벽 뒤로 고개를 내밀었다. 그곳에 민준이 있었다. 평소처럼 청바지 차림의 동생이 한 남자와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그 남자는 3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세련된 슈트를 입은 사람이었다. 그들은 비를 피해 골목에 서서 서로의 얼굴을 가까이 대고 속삭였다. 민준의 손이 남자의 뺨을 스치고 남자가 민준의 어깨를 감쌌다. 키스였다. 짧지만 확실한 입맞춤. 달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민준아. 왜? 그녀의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다. 다행히 비 소리가 그걸 삼켰다. 그녀는 황급히 몸을 돌려 달아났다. 발이 미끄러질 뻔한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동생이, 게이. 가족의 자랑거리였던 민준이 그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한국 사회에서 특히 우리 집안처럼 전통을 중시하는 가정에서 이는 재앙이었다. 어머니는 매일 결혼해서 손주를 봐야 한다고 한탄하시는데 집에 도착한 달에는 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웠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다. 공감이었다. 왜냐하면 그녀 자신도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었으니까. 달에는 레즈비언이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느껴온 그 감정, 여자에 대한 끌림. 대학에서 만난 여자친구와의 짧은 로맨스, 그리고 그 후의 고독. 지금은 아무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었다. 민준의 비밀을 본 순간 그녀의 세계가 흔들렸다. 나도 똑같아. 하지만 어떻게 말할 수 있지? 다음 날 아침, 달에는 출근 준비를 하며 민준을 마주쳤다. 민준은 평소처럼 밝은 미소를 지었다. 누나, 어제 늦게 왔어. 피곤해 보이네. 달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피했다. 응, 그냥. 비 맞았어. 식탁에서 어머니가 국을 끓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전통적인 한식 아침상, 미역국, 김치, 밥,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 하지만 달에에게는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다. 퇴근 후, 달에는 한강으로 향했다. 강변 산책로를 걸으며 머릿속이 복잡했다. 민준이한테 물어봐야 할까? 아니, 그럼 우리 둘 다 위험해져. 바람이 불어오고 강물 소리가 그녀를 위로했다. 서울의 밤은 아름다웠다. 불빛이 반짝이는 빌딩들, 저 멀리 엔서울타워. 하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 숨겨진 외로움.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 LGBT에 대한 편견. 달에는 핸드폰을 꺼내 오래된 사진을 봤다. 대학 시절, 그녀의 첫사랑 지은과의 사진. 지은은 이제 결혼해서 사라졌지만 그 추억은 여전했다. 그때 누군가 달에의 어깨를 톡톡 쳤다. 실례지만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젊은 여자가 우산을 내밀었다. 20대 중반쯤 짧은 단발머리에 청바지 위에 오버사이즈 스웨터를 입은 그녀. 눈이 크고 미소가 따뜻했다. 달에는 당황하며 우산을 받았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정신없었네요. 여자는 웃었다. 비 올 것 같아요. 같이 걸을까요? 제 이름은 달이에요. 여기 사는 사람인데 자주 오는 얼굴이시네요. 달의 심장이 다시 뛰었다. 달이. 그 이름처럼 가느다란 다리, 그리고 부드러운 목소리.
그들은 강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다리는 그래픽 디자이너라고 했다. 저는 프리랜서라 한강이 제 사무실이에요. 여기서 영감 얻죠. 달에는 회사 생활을 털어놓았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인데 요즘 가족 일로 머리가 아파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다리의 웃음소리가 강바람에 섞여 달의 마음을 녹였다. 그날 밤 달에는 다리의 카카오톡을 받았다. 오늘 재미있었어요. 또 만나요. 달에는 미소 지었다. 민준의 비밀이 그녀를 흔들었지만 이 만남은 작은 빛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만남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꿀 줄은. 며칠 후 달에는 민준과 마주 앉아 대화를 시도했다. 집 안 응접실, 어머니가 장을 보러 나간 틈을 타서 민준은 소파에 기대어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민준아, 요즘 연애는 어때? 달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은 고개를 들었다. 연애. 누나가 왜 갑자기? 취업 준비하느라 바빠서요. 그의 눈빛이 피했다. 달에는 심호흡을 했다. 그냥 누나가 걱정돼서. 만약에 내가 숨기는 게 있으면 말해도 돼, 나한테. 민준의 표정이 굳었다. 숨기는 거? 무슨 소리예요? 공기가 무거워졌다. 달에는 골목에서의 장면을 떠올렸다. 어제 골목에서 봤어. 그 남자랑 침묵.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나. 봤어. 제발 엄마한테 말하지 마.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눈물이 민준의 뺨을 타고 흘렀다. 달에는 동생을 안아주었다. 알았어. 비밀로 할게. 하지만 왜 숨기고 사는 거야? 우리 가족은? 이해 못할까 봐.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한국에서 게이로 사는 게 쉽지 않아. 직장도, 결혼도 다 포기해야 할 것 같아. 그의 말은 달에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 자신도 똑같은 두려움을 안고 살았으니까? 민준아, 누나도 비슷한 처지야. 나도 여자를 좋아해. 고백이었다. 민준의 눈이 커졌다. 누나가 레즈비언. 달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형제자매의 비밀이 공유되는 순간 집안 공기가 조금 가벼워졌다. 그들은 서로를 안고 울었다. 한국 가정의 전통적인 벽이 그 순간 조금 무너진 듯 했다. 그 후 달에는 다리와의 만남을 이어갔다. 주말 그들은 홍대 거리를 걸었다. 거리 공연이 벌어지는 홍익대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다리는 스케치북을 펼쳤다. 이거 봐요. 한강에서 영감받은 그림. 오 강변의 풍경, 두 여자의 실루엣. 달에는 놀랐다. 이건 우리. 다리는 장난스럽게 웃었다. 비밀. 직감이랍니다. 대화는 깊어졌다. 다리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다. 저는 부산 출신인데 서울 와서야 제 감정을 깨달았어요. 가족은 모르시고. 아직 이 달에는 공감했다. 나도 그래? 동생이 비슷한 비밀을 안고 있어서 더 공감가? 그들은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었다. 케이팝 음악이 흘러나오는 상점들, 스트리트 푸드 냄새. 호떡을 사 먹으며 웃었다. 다리의 손이 스치자 달의 가슴이 설레었다. 로맨틱한 감정, 오랜만이었다. 하지만 달에는 조심스러웠다. 이게 진짜일까? 아니면 그냥 위로? 한편 민준의 상황은 악화됐다. 그 남자 태호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민준은 더 불안해했다. 태호는 IT 회사 직원으로 서울에서 성공한 게이 커뮤니티 멤버였다. 민준아, 나랑 같이 살자. 숨기지 말고. 태호의 말에 민준은 흔들렸다. 하지만 가족의 압박이 컸다. 어머니가 서둘러 결혼해야 한다고 재촉했다. 달에는 그런 민준을 보며
다리에게 조언을 구했다. 세 번째 만남, 그들은 남산 케이블카를 탔다. 야경이 펼쳐지는 정상에서 동생이 사랑하는 사람을 숨기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할까? 다리는 다래의 손을 잡았다. 솔직하게 말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하죠. 한국 사회는 변하고 있지만 아직 가족이 전부잖아요. 그 손의 온기가 다래를 안정시켰다. 그날 그들은 키스했다. 가벼운 입술 스침. 바람이 불어오는 남산에서 그들의 사랑이 싹텄다. 하지만 그 로맨스는 오래가지 않았다. 일주일 후 다래는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 동료가 다리씨? 그 디자이너? 요즘 핫한데 남자친구가 많대에 다래의 미소가 굳었다. 설마. 다래와 다리의 관계는 빠르게 깊어졌다. 매일 퇴근 후 그들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다리는 다채로운 이모지를 보내왔고 다래는 그게 기다려졌다. 주말 데이트는 북촌 한옥마을로 이어졌다. 가을 단풍이 물든 골목길, 전통 한옥의 기와 지붕 아래서 차를 마시며 여기 오니 옛날 드라마 같지 않아. 다리가 웃었다. 다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하지만 우리 이야기는 더 특별해. 그들은 손을 잡고 걸었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북촌에서 그들의 사랑은 조용히 피어났다. 민준의 일은 여전했다. 태호와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민준은 다래에게 털어놓았다. 누나, 태호 오빠가 결혼하자고 해. 하지만 엄마가 알면 다래는 안아주었다. 천천히 해. 내가 도울게. 그녀는 다리에게도 상담했다. 다리는 지혜로웠다. LGBT 커뮤니티에 가보는 건 어때? 서울에 퀴어 문화 축제가 있어? 거기서 비슷한 사람들 만나봐. 그 제안에 다래는 민준을 설득했다. 하지만 민준은 망설였다. 두려워. 사회가 아직 우리를 용납하지 않잖아. 그들의 로맨스는 달콤했다. 한강 유람선 타기, 야경 보며 와인 한 잔에 다리는 사랑해라고 속삭였다. 다래는 그 말을 믿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이 싹텄다. 회사 동료의 소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어느 날 다래는 다리의 인스타그램을 봤다. 거기엔 남자친구처럼 보이는 사람과의 사진이 있었다. 오래된 사진이지만 캡션이 애정 어린 내 영웅지였다. 다래의 가슴이 아팠다. 다리가 비이성애자 아니면 과거. 그녀는 참았다. 대신 민준의 문제를 우선했다. 어머니의 생일 파티가 다가왔다. 가족 모임,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 다래는 민준에게 오늘은 태호 오빠 데려오지 마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민준은 그냥 친구로 소개할게 라고 했다. 파티 당일 한정식 상차림, 불고기, 비빔밥, 나물. 웃음소리가 가득한 집 안 태호가 도착했다. 안녕하세요. 민준 친구예요. 어머니는 미소 지었지만 다래는 긴장했다. 저녁 무렵 다래는 다리에게 전화했다. 오늘 가족 모임인데 피곤해. 다리는 응원할게. 나중에 만나서 안아줄게 라고 했다. 그 목소리에 다래는 안도했다. 하지만 파티 중 친척 아줌마가 다래 너도 남자친구 언제 데려올 거야? 라고 물었다. 다래는 웃으며 곧 비라고 얼버무렸다. 민주는 태호와 눈빛을 주고받았다. 그날 밤 다래는 다리와 통화하며 울었다. 가족 앞에서 숨기기 너무 힘들어. 다리는 나도 그래? 하지만 우리는 서로 있잖아. 그러나 반전이 왔다. 다음 날 다래는 우연히 다리의 작업실 근처를 지나다 다리가 남자와 포옹하는 장면을 봤다. 카페 앞 웃으며 안기는 모습. 다래의 세상이 무너졌다. 배신인가? 왜? 그녀는 달아났다. 집에 도착해 민준에게 털어놓았다. 나 사랑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과. 민준은 위로했다. 누나, 사랑은 때론 아파. 하지만 포기하지 마.
달에는 다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이야기 좀 해. 답장은 늦었다. 대면은 강남의 작은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다리는 사과부터 했다. 미안해. 그 남자는 내 전 남자친구야. 우연히 만난 거지. 달에는 믿고 싶었다. 사진도. 인스타에 다리는 한숨을 쉬었다. 과거야. 나 바이섹슈얼이야. 하지만 지금은 너만 사랑해. 바이섹슈얼. 그 단어는 달에를 혼란스럽게 했다. 한국 사회에서 레즈비언조차 용납되기 힘든데 이런 복잡한 정체성은 더 어렵다. 믿을 수 있어? 나한테 숨긴 거잖아. 다리는 눈물을 글썽였다. 두려웠어. 너를 잃을까 봐. 그들은 화해했다. 포옹하며 이제 솔직히 하자고 약속했다. 하지만 달에의 마음엔 상처가 남았다. 민준의 상황도 나빠졌다. 태호와의 관계가 공개되려 했다. 어머니가 민준의 방에서 태호의 사진을 발견했다. 이게 뭐야? 남자랑 왜? 소란이 일었다. 집안은 아수라장. 어머니는 울며 우리 집안 망신이야 라고 소리쳤다. 민준은 엄마, 사랑이에요 라고 외쳤지만 어머니는 귀를 막았다. 달에는 중재했다. 엄마, 민준이 잘못한 거 없어요. 그냥 사랑이잖아요. 어머니는 달에를 노려봤다. 너도 아는 거야? 왜 이제야 말해? 달에는 침묵했다. 가족의 갈등이 폭발했다. 아버지는 한국에서 이런 건 안 되라고 한탄했다. 전통 가정의 압박, 조상 제사, 이웃 시선. 달에는 다리에게 달려갔다. 집이 엉망이야. 다리는 안아주었다. 함께 이겨내자. 그들은 함께 민준을 도왔다. LGBT 상담센터에 데려갔다. 서울의 퀴어센터에서 비슷한 사연의 사람들이 모였다. 당신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상담사의 말에 민준은 울었다. 달에와 다리는 그곳에서 더 가까워졌다. 우리도 언젠가 이렇게 될까? 다리가 물었다. 달에는 그래도 돼. 너와 함께라면. 하지만 배신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다리가 과거 연인과 연락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달에가 발견했다. 메시지, 그녀는. 아직 모르지. 달에의 분노가 폭발했다. 다시 속였어. 다리는 부정했다. 아니, 오해야. 하지만 신뢰는 깨졌다. 민주는 태호와 헤어지기로 했다. 압박이 너무 커. 달에는 동생을 안타까워했다. 가족 모임 후 어머니는 민준아, 상담받자라고 했다. 변화의 시작. 신뢰의 균열은 깊어졌다. 달에는 다리를 피했다. 혼자 한강을 걸으며 바람에 눈물을 날렸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민준은 회복 중이었다. 상담을 통해 자기 수용글 배웠다. 누나, 나 이제 괜찮아. 태호 오빠랑 천천히 할게. 달에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자신의 사랑은 엉망이었다. 다리는 추궁했다. 믿어줘. 그 메시지는 친구 도와준 거야. 설명이 길었지만 달에는 용서했다. 마지막이야. 그들은 재회했다. 겨울이 다가오던 명동에서 크리스마스 마켓을 걸었다. 불빛 장식, 따뜻한 핫초코. 사랑에 다시 속삭이는 다리. 달에는 믿기로 했다. 가족 상황은 호전됐다. 어머니가 달에를 불러 민준이 이해하려 해라고 했다. 하지만 집안 망신은 달에는 엄마, 사랑은 망신이 아니에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한국 가정의 변화, 느리지만 시작됐다. 그러나 고조는 왔다. 다리의 과거 연인이 나타났다. 다리야, 나 아직 사랑의 남자였다. 다리는 거절했지만 달에는 그 장면을 봤다. 또 배신의 느낌. 너희 정말 바이섹슈얼이라서. 다리는 울었다. 아니, 끝났어. 너만. 하지만 달에는 떠났다. 혼자 생각할게. 민주는 달에를 위로했다.
누나, 사랑은 시험이야. 하지만 포기마 달에는 혼자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검은 현무암과 바다 앞에서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곳에서 다리의 편지를 받았다. 미안해. 내 정체성을 숨긴 게 잘못이야. 하지만 너와의 사랑은 진짜. 달에는 돌아왔다. 재회. 함께 극복하자. 하지만 갈등은 남아. 고조는 가족 파티에서 터졌다. 새해 맞이 모임. 친척들 앞에서 민준이 태호를 소개했다. 제 파트너예요. 충격. 어머니는 기절할 뻔했다. 달에는 다리를 불렀다. 도와줘. 다리는 왔다. 하지만 그곳에서 다리의 전 연인이 나타났다. 다리, 왜 나버려? 소란. 달에는 모든 걸 봤다. 너 아직 연락하고 있었어? 진실, 다리는 과거를 완전히 끊지 못했다. 도와주려 한 거야. 그는 우울증이 하지만 달에게는 배신. 나한테 솔직하지 않았어. 다리는 무릎 꿇었다. 사랑해. 용서해줘. 가족 모임은 엉망이 됐다. 민주는 누나, 나처럼. 솔직히 살아라고 했다. 달에는 도망쳤다. 한강 다리 위, 눈물이 흘렀다. 다리가 쫓아왔다. 가지마, 우리 이야기 끝나지 않았어. 비가 왔다. 그들은 포옹했다. 미안해. 이제 모든 걸 털어놓을게. 다리의 고백, 어린 시절 트라우마, 정체성 혼란. 달에는 안아주었다. 나도. 두려웠어. 민준의 용기가 그들을 살렸다. 어머니가 민준이 행복하면 되라고 했다. 변화의 물결. 하지만 달에와 다리의 사랑은 시험대에 올랐다. 다리의 전 연인이 협박했다. 너희 관계 공개할게. 위기. 위기를 넘기기 위해 달에와 다리는 함께 맞섰다. 경찰에 신고 커뮤니티 도움받았다. 우리는 강해. 그 과정에서 사랑이 더 깊어졌다. 민준과 태호는 어머니의 축복을 받았다. 천천히 해. 가족이야. 봄이 왔다. 벚꽃 피는 여의도 공원에서 달에와 다리는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가족 모임에서 달에가 고백했다. 엄마, 나도. 다리와 사랑의 어머니는 놀랐지만 행복하면 비라고 했다. 한국 사회의 작은 기적. 민주는 취업했다. 태호와 동거 시작. 달에와 다리는 함께 살며 디자인 스튜디오 열었다. 한강을 보며 그들은 웃었다. 배신의 상처는 치유됐고 사랑은 피어났다. 에필로그, 여름밤, 한강 불꽃놀이, 가족 모두 모여. 달에와 다리는 손잡고. 우리 이야기, 이제 시작이야. 위인문적 결말, 희망의 빛.